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판을 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때가 현금을 모으는 때라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번 12월 달에 솔직히 오를 걸 알고 있었는데 차마 내가 그걸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오늘도 제 옆에 이제 엄청난 분을 모셨거든요. 요새 이제 돈 벌기, 재테크, 벼락거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유행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저희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모시면서 요새 경제 유튜버 중에서는 그래도 꽤 큰 유튜버시잖아요. 구독자도 꽤 많으시고. 아, 쑥스럽습니다. 이거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아직은 중소기업 정도다 생각하고 중소기업? 있습니다. 예. 또 많은 사랑분들 받아서 지금 구독자가 34만 넘거든요. 네, 진짜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놀라곤 있어요. 매일매일 놀라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 채널 보면서 궁금했던 게 34만 명이면 엄청난 구독자잖아요. 예. 과연 그분들을 사로잡은 소장님만의 매력이 뭘까요? 나는 다른 채널과 이게 좀 다르다? 아니면 나의 매력?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채널 성장에 목표를 두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고 컨설팅을 이제 받아봤더니 네. 자극적으로 해야 된다가 이제 공통된 PD들의 답변이었었어요. 그쵸. 그거는 뭐 경제에서 자극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뭐를 사세요, 파세요. 그죠. 예. 사세요, 파세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극의 끝이에요. 지금 하다못해 저한테도 맨날 주식 종목 추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얼마나 많이 물어볼 거예요? 많이 진짜? 물어보죠. 근데 대신 네. 제 채널은 그거를 옛날부터 끊었어요. 아, 이 종목 얘기 안 해요? 애초부터 안 했었어요. 차라리 이런 지금 환경이나 베이스가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아, 대표님은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흐름을. 말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리딩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근데 또 대중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100만 넘었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노후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으면 매수 매도를 누를 힘만 있으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뭐 노동력을 상실할 때가 온다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해서는 주식만큼 괜찮은 게 없다라고 보기는 해요. 약간 느낌은 지금 졸리 선생님 느낌인데 젊은 주식 꼰대. 전도사 주식 꼰대. 전도사 아, 근데 주식만 전도하진 않아요. 저도 아,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었고 사업으로도 돈을 벌었고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장 그 시기에 가장 확률 높은 거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장이 좋은 시기에는 주식으로 하는 게 실패율이 낮고 부동산이 좋을 때는 부동산을 집중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하면서 돈이 쉬지 않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장이 안 좋은데 주식으로 승부 보려고 그러면은 돈이 안 벌어집니다. 계속. 그러면 한 5년 동안 그냥 나는 부의 기회에 시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모든 투자에서 시간 개념을 넣으셔야 되는데 기회비용. 그 시간에 5년 동안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5년이라는 황금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보통 좋은 주식을 사면 우리가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을 사면 10년에 한 4배 정도 올라요. 그럼 내가 거기서 5년을 놓쳤다라는 건 내 재산이 뭐 2배 가까이 되는 만큼의 기회비용을 놓쳤다라는 거죠. 10년에 4배나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코스트코라던가 이제 뭐 버핏이 보유했던 기업들을 보시면 미국주 그쵸. 네, 그것도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솔직히 근데 그 버핏이 좋아하는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LG생활건강이 그래요. LG생활건강이 버핏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장품이죠. LG생활건강이 네, 그쵸. 최근에 아모레를 엎었죠. 그리고 음료수에서 코카콜라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을 가지고 있는데 P&G를 이긴 회사예요. 아 그래요? 보통 P&G가 전 세계의 생활용품을 그쵸. 다 장악했는데 P&G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만들어낸 회사가 LG생활건강이라는 거죠. 근데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치약 칫솔 세제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셔야 되는 음료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거는 한류를 타고 성장 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버핏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공통점들이 버핏이 좋아할 만하거나 투자한 회사들은 대략적으로 10년에 4배에서 5배 상승률을 보였다. 배당 빼고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연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더니 10년에 4배면은 연 평균 수익률이 15%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딱 15%. 4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한 27에서 47세라 보면은 20년 동안 소득이 들어오고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 거기서 5년이라는 세월을 날려먹었다라는 거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치명타다. 그러면은 지금 재테크 관점에 있어서는 어디가 지금은 이제 순환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식, 예. 비트코인, 뭐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이제 현물 시장 뭐 그렇게 투자를 하자는 건데 저는 제가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지금 다 난감하다고 보거든요. 야 이렇게 갔는데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최악이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가 그 경기 사이클을 많이 꼬아버렸어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예.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주글라 파동이라는 걸 믿어요. 그 전 세계의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보통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한 번 더 주글라 파동의 판을 깨버리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등장했죠. 그쵸. 갑자기 미래에 있었던 생산성 없었던 기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생산성이 생겨버리고 다 빨라졌죠. 땡겨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가 한번 피날레를 치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유행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TF인가요? NFT. 예. 방귀 소리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일반인들이 뭐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판을 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때가 현금을 모으는 때라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판을 칠 때. 예, 버핏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단순한 거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사업 구조가 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멋있어 보이는 투자가 돼 보이지만 네. 실상으로 그 투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어딘가에 문제가 꼬일 확률도 높다라는 거고. 2007년만 해도 오를 것들이 다 오르고 나서 마지막에 올랐던 게 이제 이색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와인 펀드, 물 펀드. 지금 관점에서는 와인, 물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2007년 당시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당장 생산성 없는 자산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을 때 그때가 보통 이제 투자의 끝이다라고 많이 보는 거죠. 지음이 끝이다. 돈을 더 풀고 인프라 딜을 한 번 더 하니까 한 번 더 밀고 나갈 호재는 있어요. 우리가 과열이라 해도 그 과열이 꺼지는 시기는 못 맞춰요. 그죠? 이건 아무도 맞출 수 없죠. 네, 그래서 다만 이러는 거죠. 여기서 내 비중 확대는 하지 않는다. 음. 다만 우선은 지켜본다. 예측보다는 어차피 대응을 저는 믿거든요. 예,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은 못 잡겠다 이렇게 된 거고 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는 그 거품들이 다 꺼졌을 때, 거품이 꺼졌을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왔을 때 예, 모든 게 싸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나도 돈이 없어요. 그 직장인들의 예. 버뮤다 삼각지대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때 비트코인 살 걸, 그때 집 살 걸, 그때 주식 할 걸, 근데 중간에 그때 돈이 없었음. 이 지금 버뮤다를 계속 돌잖아요. 시작 때는 모두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두 개가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요. 아, 이게 다 살아남는 게 아니구나라고 음. 하면서 멀쩡한 애들조차도 가치가 평가절하가 될 때가 와요. 쫙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하고 수익화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 U자 곡선으로 쳤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이상적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뭐 코인도 보고 다 보지만 그 뭐 정말 기업으로 투자할 때는 그때가 제일 최적이라 보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번 12월 달에 솔직히 오를 걸 알고 있었는데 차마 내가 그걸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올라갈 건 뻔히 보였어요. 저희 주식 스승님도 올라갈 거 뻔히 알고 다 아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나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루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가치관이나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대중의 심리의 분위기와 가격의 불일치를 보면은 투자하면 벌 수 있겠다, 안 벌 수 있겠다 대략 나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NTF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아직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네.
아직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가격이 떴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한 번 더 떠요, 가격이.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예. 코인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코인이 5천만 원 넘어가니까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야, 지금 완전 코인 전성 시대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데 봤더니 이제 주식 유튜버가 코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다 나가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러는 거죠. 코인이 지금 그럼 코인을 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했구나. 한 3단계 정도 보고 있어요. 4단계 정도 되려면은 갑자기 이제 끝이 어딘데요? 10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5까지? 4까지 봅니다. 이제 정말 끝이 4요? 네, 이런 거죠. 정말 저 사람은 영원히 코인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 사면 되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때가 보통 이제 대중 심리의 끝인 건데 맞아. 그 이후로 더 갈지 안 갈지까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 계산상에서는 그때는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확률 중에 하나다 생각하는 타이밍인 거죠. 4까지 가면 뭐 끝난다고 봐야죠. 주식이 그랬었어요. 정말. 주식도 예, 맞아요. 1월 초에 그랬어요. 정말 영원히 주식 투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전화가 오더니 삼성전자 사면 1억치만 사면 절대 안 잃는 거지 버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원 하는데요 이랬더니 10만 원 가는 거 맞잖아 이러는 거고. 지금 12만 원 외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영원히 재테크 안 할 친구들이 전화한 다음에 내가 지금 안타치다 돈 잃어서 삼성전자로 복구하러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삼성전자는 뭐 돈 나오는 주머니냐고. 이 상황을 들으면서 느낀 거죠. 이제 끝까지 갔다. 그죠. 그 후로 확 꺾이죠.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또 정말 안 할 사람이 한다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주식을 팔 땐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럼요. 조금 더 먹을까? 다른 건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서 그럼요. 저는 상패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주식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게 전 세우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상패 당했거든요. 그 회사가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패 당할 줄 몰랐죠. 잠깐 저도 몰랐죠. 와 네. 진짜 우리나라 주식은 진짜 살얼음 판이 제가 진짜 보면 주식을 어떻게 보면 정말 천만다행인 게 첫 수업료를 아주 똑똑히 치렀던 주식이 옛날에 그 펜텍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주식을 입문하게 된 계기가 2006년에 그때 삼성을 잡을 수 있었다는 펜텍. 네, 스카이를 샀잖아요. 그래서 부도난다는 거예요. 뭔 헛소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회사가 망해? 핸드폰은 영원히 커질 사업인데 그쵸. 이건 망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펜텍에다가 이제 돈을 좀 넣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맞춘 거예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꼭 처음에 잘 맞춰요 사람들은. 맞아요. 초심자가 2배 벌었어요. 그럼 그래서 2배 받고 10배 더. 그리고 상패. 펜텍이 제가 왜 그랬었냐면 재무제표를 나중에 공부하고 났더니 재고 자산이라는 걸 뻥튀기 한 거죠. 핸드폰이라는 거는 재고가 뭐 시작할 때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걸 100만 원에 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창고에 있는 거를 100만 원으로 쳐버려요. 그렇게 재고 자산을 늘렸구나. 네, 그러면 이 회사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회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재고를 알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앞에 스마트폰 갖다 놓고 뒤에다 빈 박스 갖다 놓은 다음에 8,000개가 있어라고 하면은 그냥 8,000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라는 숫자조차도 정말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를 꼭 봐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저 경영자가 약간 관종의 끼가 있다던가 아니면 경영자가 테슬라 어떻게 오르고? 안 투자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관종이 있는 CEO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객지 한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관종을 위해서 하다가 분명 한 번 실수를 한다. 그때 주가가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많이 모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자산이 얼마나 커졌다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야. 슈퍼개미 기준을 몇 억이라고 봐야 될까요? 슈퍼개미가 보통 100억 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매점개미는 되는 것 같아요. 매점개미? 예정? 매점. 매점은 뭐예요? 슈퍼마켓. 조그마한 매점개미? 자산의 크기로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매점이 너무 애매하다. 왜냐면 진짜 동네 할머니가 하는 구멍가게도 매점이고 아니면은 저기 편의점 CU도 있고 뭐 편의점 정도는 된다. 편의점 정도. 편의점도 된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라고 해야지 슈퍼개미인데 슈퍼개미급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일을 안 해도 여기에 있는 저장고의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제 그냥 파이어적으로 아, 했거든요. 작년에? 예.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늘리는 작업을 했더니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솔직히 슈퍼게임이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아, 진짜요? 100억을 은행에 예금 맡기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100억 맡기면은 지금 2억 2% 나오나요? 하면은 10억, 1억, 2억, 2억이니까 그래도 연 2억, 한 달에 1,500 정도 뭐그 그 정도 정도 나오겠네. 나오죠. 그러면 제가 그거 정도는 거의 거의 현금 흐름으로 훌쩍 정도. 넘어가요. 현금 흐름상으로는. 그러면 100억을 가진 뭐 건물주들, 뭐 아니면 100억짜리 건물을 뭐 한 두세 개 가진 건물주들이랑도 그렇게 아쉽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부럽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이자나 배당,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억을 보유한 거랑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쵸? 그거는 그런데 10억을 모으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1년에 2천만 원의 돈을 벌어내는 작업은 조금 더 쉽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죠.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결국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거 봐요. 근데 요새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많이 버는 것보다 재테크에 지금은 더 눈이 돌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이거에 가잖아요. 네, 근데 자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가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10몇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똑같이 직장인이 한 300 벌어. 그럼 그거 팔고 어디로 갈 거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7억을 번 사람처럼 하는 게 참 보면 안타까워요. 되게 너무 요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재테크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그래서 소장님도 한번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채널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흐름을 계산을 해봤을 때 대체 뭐로 벌 것이냐. 네. 그때 저는 그 다음 모델링을 뭘 보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봐요. 인터넷 쇼핑. 지금 어차피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PG사랑 이제 온라인 벤사라고 있는데 카드 결제를 하면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거는 벤사라 그래요. 오프라인 결제하는 사가 있고 네네. 온라인 벤사는 온라인 결제하는 사들에 있는데 주가들을 보면은 오프라인 벤사들 주가는 계속 안 올라요. 죽어가는 사업이 됐어요. 온라인 벤사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냐? 당연히 온라인 매장을 열어야죠. 근데 온라인 매장은 돈이 들질 않아요. 내가 내 집에서 배경 예쁘게 하고 그래서 조명 몇 개 갖다 놓고 좋은 상품, 좋은 기획력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만 팔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거고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 이제 어느 정도 재테크 열풍이 끝났을 때는 분명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말한 대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유통을 잘해서 어떻게 더 많은 매출을 늘려낼 것이냐, 그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다음 시대의 흐름은 벌써 많이 시작됐죠. 지금 벌써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제 아시는 분도 여성분 혼자서 화장품 그거 OEM 줘서 만들어서 파는데 뭐 한 달에 순수익으로 뭐 1억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순수익으로. 형님이네요, 저보다. 남편분이랑 그분 그렇게 두 분이서 그냥 진짜로 직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산이 없어도 그렇게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돈을 굴려서 뭐 돈 먹고 돈 먹기로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템, 좋은 기획력, 좋은 아이디어를 잘만 활용해도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지금 재테크 책들은 다 주식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지금 도배가 돼 있죠. 다음번에는 온라인 커머스 책으로 도배되는 시절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에 소장님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죠, 저희도. 하고 있으세요? 네, 뭐 파시는데요? 시작을 계속 협의 중인데 준비 아시는 중? 분이 네. 자꾸 농산물을 하라고 해가지고 안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안 맞는데 농산물은? 농산물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너무 안 맞는데. 네, 그래서 그쪽은 아니고 네. 아마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도 다른 계열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뷰티면 뷰티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완전 그 완성체 1인 기업의 형태가 있을 거고 저는 플랫폼 형태, 온라인 커머스의 다시 또 플랫폼. 그래서 온라인 물건은 잘 만드는데 기획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 친구가 뭐 유통망을 모른다던가 아니면 투자할 돈이 없다라던가 이런 유망주들을 섭외해서 홈쇼핑이나 플랫폼을 쇼호스트처럼 그런 느낌의 예. 내가 받아서 그 사람들 거를 그쵸. 판매해주는. 유튜브도 보면은 원래 1인 프로그램이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가 혼자 기획 만들고 만들어서 혼자 하다가 유튜버들 중에서도 플랫폼의 형태를 띠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인터뷰를 주로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어떤 그거를 능력이나 이것들을 끌어올려주는 일을 하는 형태를 하는 거겠죠.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도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것이다. 아, 예.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유튜브 우리나라 채널에서는 없는데 미국 유튜브 채널에는 스토어라는 탭이 달려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가 유행할 거잖아요. 유튜브에 있어요? 예, 미국 유튜버들 보면은 스토어라는 탭이 달려 있어서 그냥 그 사람 유튜브 홈페이지 안에서 구입이 가능해져요. 아, 그럼 우리나라도 곧 오겠네요. 예, 그럼 내가 셀럽이고 인플루언서라 그러면은 유튜버에서 거기 링크만 달면은 결제가 되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로 갈 필요 없이 구글 안에서 인앱 결제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구글이 그 네이버 쇼핑에 가져갈 영역을 먹으러 들어올 거예요. 이제 베타 테스트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각 나라 전략적으로 지정해서 들어올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선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들어오면은 유튜버들이 구글에서 팔라고 하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 아니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뭐 둘 다 될 수도 왜냐면은 있고. 예. 구글은 정말로 수수료가 너무 폭리에 가깝잖아요. 누가 10만 원 싸주면 나한테 6만 원 들어오는데 거기서 나 또 세금 빠지면은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세금 빠지고 하면 유튜버한테 오는 게 절반도 안 된다는 게 진짜.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보면 후원 계좌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네, 후원 계좌를 써놓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약간 봐주는 느낌, 방치하는 느낌. 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언젠가 그것도 없앨 수 있다. 그거는 채널 삭제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냥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또 한번 플랫폼의 변화가 확 일어날 수 있죠. 아프리카로 갈라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이거는 저만의 상상인데 네이버 쇼핑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로 유명한 슈퍼스타들의 물건을 이마트 매장에 독립부스를 뭐 만들어서 PB 제품처럼. 예, PB 그래서 마냥. 진열이 되는 거죠. 땡땡이 아. 누구누구 상품들을 이마트에서도 그냥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가 되면은 그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생각이에요. 아, 저 한 달로 말한 적은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저만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게 가끔씩 때려 맞을 때가 있어서 깜짝 놀라긴 하는데 어쨌든 와 이거 이마트 MD나 이런 분들이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되게 약간 팬심으로라도 이마트를 한 번 더 오게 될 거고 재밌을 거고. 예, 그러면 구경거리도 줄 거고. 뭐 롯데나 홈플러스들한테는 굉장히 음.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겠죠. 이마트는 그것만으로도 얻는 게 크지 않을까. 아 그럼 거의 이제 이마트 가면 인구 감자 이렇게 있는데. 농산물. 네. 소고기 막 이런 거. 다음 투자를 보면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제국들은 확장을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제국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각 나라마다 영화관이 있었고 방송국이라는 그 우리 고유의 맹주들이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라는 게 온라인으로 점포 하나 없이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동시에. 저 넷플릭스 신기하더라고. 예.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영화관이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 때 과연 옛날처럼 과거로 완벽히 회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물음표예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컨텐츠 회사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라는 게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데다가 납품하고 싶어 해요. 그쵸. 아. 네, 더 큰 매장에 내고 싶어 하는데 영화관에다가 내거나 우리나라 방송국에 내면은 시장이 한국에서 거의 끝나고 어쩌다가 재수 좋게 2차 저작물을 해외로 나가는 형태인 거고. 너무 많이 떼간대요, 그리고. 예. 근데 넷플릭스에 던지면 전 세계로 한 방에 때려버리거든요. 동시 개봉 같은 효과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거는 잘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투자비를 조금 더 올려서 넷플릭스에다 던졌을 때 더 큰 먹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블록버스터들은 다 넷플릭스에다 주고 넷플릭스에서 안 받아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다 풀고 그런 형태로 되면 결국은 이게 넷플릭스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이게 한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좀. 야, 근데 진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아예 영화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화관도 살아남으려면 그 스크린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다 탈피를 해봐야 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가서 뭐 4D 체험을 할 수도 어디를 있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 강남 이런 데뭐 누워서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요새는 조금 지금 더. 뭐 물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냄새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서 놀이기구 탔다라는 느낌처럼 차라리 돈을 더 받고 그렇게 가던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예, 근데 그 규모의 경제를 돌리기에는 너무 투자비도 커졌고 이제 너무 그 컨텐츠라는 걸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게 되면서 그런 거에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쇼박스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네.
그럼 지금 같은 유동성의 홍수, 뭐 자산의 홍수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가 뭐 있을까요?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데 휩쓸리면 안 된다. 진짜 조심해라. 뒷북이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를 다 눈으로 봤잖아요. 너무 많이 맞았죠. 예, 그럼 여기서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 그건 예측 못해요. 다만 여기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거를 비쌀 때 안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 3천 넘어갈 때 꼭지다, 4천 넘어갈 때 꼭지다, 5천, 오늘 7,200을 뚫고 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꼭지다, 폭탄 돌리기다. 근데 지금 2배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뒷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뉴스에서 나와서 올랐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산에 돈이 갈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 자산이 버블이 뭐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저평가되고 언젠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저평가. 네, 근데 당장 따라다니면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한데 항상 불안하죠.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죠. 항상. 그게 불안의 만증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장님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랑 비트코인보다는 주식이다. 꼭 부동산도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꼭 하나 선택해야 된다. 네. 그러면 주식이 좀 더 낫죠. 주식. 네, 근데 주식도 자산을 100%를 가져갈 상황은 아니다.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 당신의 선택은? 강남 아파트. 자, 오늘 진짜 우리 소장님 모시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뭐 안대장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법으로 못 벌었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버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확률 높은 재테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음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예. 진짜 결국에는 탤런트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도 자기 탤런트잖아. 아, 그럼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